안녕하세요. 시대의미 창사 22주년 특집 내 마음을 터뜨려봐 동시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 진행을 맡은 안정은 안효선입니다. 네, 흔히들 웃음을 터뜨리다, 울음을 터뜨리다, 또 분통을 터뜨리다 이렇게 내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낼 때 터뜨리다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숨김없이 드러내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랬을 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나를 이해할까? 나를 드러내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동시다발인데요. 어린이의 눈으로 하나하나를 새롭게 감각해 본다. 어떠세요? 굉장히 새롭고 멋진 경험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해드린 방법이 바로 동시인데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말은 참 따뜻하면서도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도 그 말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네, 그 이유는 바로 어른이 된 지금의 나도 한때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이의 말과 또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새롭게 마주하는 즐거움, 오늘 그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을 터뜨려봐 동시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우리 동시계의 인기 작가님이시죠. 우리 동시 글자동물원의 이한 작가님, 그리고 동시 어이없는 놈의 김계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의 동시를 보다 보면은 동시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라고 마음에 이렇게 탁 와닿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우리 동시 작가님께서 직접 쓰신 동시를 저희가 듣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거든요. 우리 김계미 작가님 살짝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어이없는 놈, 김개미.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오늘 아침 귀엽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귀엽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멋지다는 거야. 키가 많이 컸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부터 컸다는 거야. 말이 많이 늘었다고 말해줬더니 지금은 별로라는 거야. 옛날엔 더 잘했다는 거야.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자전거 가르쳐 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세발 자전거를 나보다 더 잘 탄다는 거야. 이런 동시입니다. 아니, 굉장히 들었는데 그 5살짜리 어린이가 딱 떠오르면서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친구 한번 만나본 것 같은데 싶거든요. 김계미 시인의 동시에 나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대체로 어른으로서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가 많거든요. 제가 어른이어서 모든 곳에서 다 아기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시를 쓸 때는 제가 아기이고 싶으면 아기일 수 있어서 저는 그 점이 참 좋지 않나 싶어요. 이 시에는 5살의 김계미 시인님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한 작가님의 대표 시죠. 른자 돔롱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우리 이한 작가님께서 직접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른자 동로먼. 절대 이 책능 거꾸로 꽂지 마시오. 문이 곰능 열고 탈출할 수도 있는 네, 되게 강렬하지 않으세요? 네.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문이 곰을 연다니 이거 뭐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굉장히 기발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쓰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런 본인 시를 시를. 쓰다니. 네. 어렸을 때 한글을 처음 배울 때 곰을 뒤집으면 문이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문을 뒤집으면 또 곰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렸을 때 곰과 문의 놀이를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다가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어린이들이 이 른자 동로먼이 실려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지를 거꾸로 세워가지고 저도 한글 그랬어요. 모양을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두 분의 동시를 지금 딱 들어보니까요. 어른인 제가 들어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 가슴 한 편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동시는 어린이를 향해서 또 내 안의 어린이가 이 세상의 어린이를 향해서 내 안의 어린이가 어른인 나를 향해서 발신되는 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를 향해서 또 천진함을 향해서 어린이를 찾아서 또 천진함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른이의 딱딱하게 굳은 살 같은 것과 달리 어린이의 살처럼 말랑말랑한 그래서 이렇게 보는 사람을 좀 자라게 하는 그런 말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시는 정말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읽히기도 하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읽는 그대로 그 입안에 박자가 이렇게 가득 고이는 게 그게 또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것이 있었죠. 네, 이 순수한 아이의 눈으로 그리고 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면 누구든지 내 마음을 꺼내서 함께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창작 동시 공모를 했었습니다. 전국 지역 제한 없이 어른아이 누구나 이 마음을 담은 동시를 보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약 한 달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전국 각지에서 마음을 담아 동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동시가 들어왔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무려 791명, 1828편의 동시가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역 청주, 충주, 제천, 단양, 음성, 진천, 증평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제주까지 그야말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호응이 대단했었죠. 네,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공모전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부터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중장년 80대 어르신까지 정말 연령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도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쓴 동시들도 많았고요. 맞아요. 네. 우리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동시로 담아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동시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삐뚤빼뚤한 글씨를 이렇게 꼭꼭 눌러서 쓴 모습이 굉장히 또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네, 남겨주신 후기를 저희가 좀 봤어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동시를 지어보면서 잊고 있었던 그런 추억들이 또 떠오르고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요, 아이와 함께 쓰셨나 봐요. 아이와 준비하면서 이야기도 더 나누게 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서 좋았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이번 공모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 깊은 위로의 시간을 가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가슴 깊숙한 곳에 좀 자리 잡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동시로 쓰여졌을까요? 자, 이제 그럼 동시다발에 도착한 동시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그 동시들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뒤편 큐브백에 보이는 것이 이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100편의 동시인데요. 이렇게 모인 한아름 동시다발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동시를 한 편 한 편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서울에 사는 고은열님의 동시인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꽃게. 위로 버튼, 아래로 버튼, 옆으로 버튼은 어디 갔지? 여기까지입니다. 끝인가요? 굉장히 강렬한데 예. 강렬하죠? 강렬하면서도 잠깐만 이게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꽃게는 옆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니까 버튼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꽃게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빨리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튼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네네. 예, 저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최윤서. 하늘은 새파랗다.
구름은 하양이다. 나무는 파랗다. 왜 그럴까? 지구는 하나인데 색깔이 모두 다른 것은. 이 윤서가 8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지구에는 이렇게나 많은 색깔들이 왜 있는지 궁금하지만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시로 써봤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땐 그런 거 궁금했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신기하고 재밌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이들이 세상을 좀 새롭게 보는 게 얘네는 많은 걸 처음 보는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이가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걸 보고 엄마 구름이 터졌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른이 볼 때는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네. 다 아는 거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는 이 세상에 처음 왔고 마치 외계인이 지구에 막 도착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 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는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답변을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상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써준 동시도 있었는데요. 우리 김계미 작가님께서 좀 읽어주실까요? 네, 저는 충주에 사시는 이민희 님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이브의 도둑이라는 작품을 소개할게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산타클로스가 온 게 아니라 도둑이 들다니 집이 아주 난리 법석이랍니다. 도둑이 뒤지다 찾아낸 사라졌던 엄마의 빨간 겨울바지, 또 도둑이 발견했지만 가져가지 않은 아빠가 옛날에 쓴 느끼한 연애 편지, 그리고 도둑이 가져갈 뻔했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돌아가신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금반지, 내 용돈 2,000원은 홀랑 가져갔지만 고마운 도둑이어서 용서해 줄랍니다. 네. 라는 작품입니다. 네, 우리 이민희님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 성탄절 하루 전날에 도둑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막 여기저기 뒤져서 뭐 물건을 밖으로 다 꺼내놨는데 그 중에서 장롱 속에 숨겨져 있던 외할머니의 금반지가 딱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도둑은 들었지만 그 금반지로 인해서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한바탕 크게 또 웃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답니다. 이야, 크리스마스의 추억이네요. 이 시를 읽으면 내가 지나왔을 때 그 비슷한 경험들, 그거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다시금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소중했던 것이 다시 소중해지는 그 어떤 순간이랄까? 그게 좀 따뜻하고 많이 빛나는 순간을 만나게 해주는 것 같고, 이게 꼭 크리스마스 때 만난 도둑 아니어도 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도둑이 들어서가 아니라 대청소를 하다가 옛날 물건들이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청소를 잠깐 멈추고 그 시절의 추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그 시간이 저에겐 좀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동심을 많이 간직한 천진한 도둑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 옆집에 도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도구를 다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휴지 2개가 마루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동네에는 고물 수집상이 다녀가곤 했는데 이분은 고물을 사서 산 다음에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휴지를 주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몰래 가져갈 때도 꼭 휴지를 놓고 가는구나. 너무나 자기를 속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갑자기 도둑 재밌네요. 이야기가 나와서 네. 지나간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야. 자, 저희가 동시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굉장히 웃음꽃이 피어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내 마음을 담은 동시를 내 목소리로 전한다. 방울 김지연 딸랑딸랑 강아지 방울 딸랑딸랑 귀엽게도 흔드네 딸랑딸랑
나 여기 있어요. 우리 사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우리 사이에 삶이 있었다. 우리 사이에 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무수한 소수들이 있었다. 우리 사이는 알면 알수록 멀어지는 것 같다. 100점 만점에 100점 최순예 내 공책에 빨간 동그라미 오늘도 100점이다. 60점 맞는 옆집 할매 미안해 웃지도 못한다. 얼른 집에 가서 밥상 위에 펼쳐놓고 마음껏 웃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준이에요. 그리고 저기 있는 건 우리 항아예요. 우리 항아는 장난기가 많아요. 오늘 읽어준 시는 누가 지었어요? 엄마예요. 엄마가 제목 뭐예요? 황금똥. 와, 그러면은 똥하하요. 닦아주세요. 저의 3살짜리 우리 집 절대 큰 병치지만 여전히 아기같이 물 내리기 전에 엄마를 부른다. 나는 한 다음에 달려간다. 바나나처럼 길고 누렇똥이다. 아들 바보 엄마는 똥도 누구처럼 잘 행했네. 웃으며 번기 혼자 비를 내린다. 아기의 케묘는 보고 건강함에 감사한다. 더 많은 욕심을 내지 않기로 한 번 더 다짐한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한찮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날을 잊지 말자. 그날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줘. 사랑해요. 명준이는 엄마 아빠의 뭐예요? 나중에 커서 보물. 살인한다. 아, 알겠어요. 고마워요. 보물. 네, 이렇게 또 보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네. 또 이 똥 얘기도 나오지만 전혀 더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 동시를 쓰신 분들이 이렇게 낭송한 영상을 보니까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글로 볼 때보다 더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뭉클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두 분 시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깜짝 놀란 게요. 이 시적인 순간이라는 게 시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되게 놀랐어요. 화면을 보니까 그냥 뭐 조그만 학생들이거나 또 어르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저렇게 시적인 상황을 마주치시는구나. 되게 제가 겸손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시인들은 다만 연필을 들었을 뿐이고 그냥 시인이 아닌 저분들은 연필을 들지는 않았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는 저분들도 다 연필을 드셨으니까 다 시인이신 거죠.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이한 작가님은요? 네, 마음이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딸랑딸랑 소리를 듣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라든지 또 13살 아들의 변기 물을 내려주는 엄마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이 잘 보여서 역시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하거나 혹은 내 기분은 이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의 마음은 이럴 거야 이런 걸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시만 안 쓸 뿐이지 정말 우리는 다 시인으로는 사실 살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 진심을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넌지시 전해주셨는데요. 또 어떤 이야기들을 동시로 담아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만남과 헤어짐, 떠남과 도착, 그리고 기다림. 우리 삶을 닮은 공간 버스 정류장. 그곳에서 출발한 이규숙 씨의 동시입니다. 버스를 탔네. 버스에서 내렸네. 아차, 잘못 내렸네. 문이 열려있네. 얼른 탔네. 문이 닫혔네. 치일 뻔했네.
아차, 열린 문만 보았네. 버스를 타고 그때 10,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쯤이겠다 싶어서 내렸는데 한 정거장 먼저 내렸어요. 근데 버스를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다른 생각을 못하고 얼른 탔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문이 닫히는데 치일 뻔한 거예요. 그때서야 아차, 이게 내가 열린 문만 보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이렇게 미처 생각 못하는 게 다음 차를 타도 되고 택시를 탈 수도 있잖아요. 지각분이 더 하겠어요? 근데 사고 나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그걸 적어본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 하게 되죠. 버스 문이 열렸네요. 오늘은 아차 싶은 일 없으시겠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열린 문만 보고 있진 않나요? 도시에 어둠이 내려앉고 어느덧 하루를 갈무리할 시간. 누군가는 캄캄한 밤하늘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지도 모릅니다. 우와, 나왔다. 야, 그러네. 와, 구름 속에 가려 있네. 오늘은 달이 늦게 뜨는구나. 다른 날마다 같은 시각에 찾아봐야 하나요? 일찍 일어나고 싶은 날, 늦잠 자고 싶은 날, 가고 싶은 날, 오기 싫은 날. 저 달에게도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래? 지난 추석날 밤에요. 제가 달이 보고 싶은데 오늘은 안 뜨는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랬지? 달도 뜨고 싶은 날, 안 뜨고 싶은 날이 있다고 했지요. 그거를 그대로 시로 옮긴 거예요. 저 자신에게 좀 뿌듯함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엄마 손을 거쳐서 시가 될 수 있다는 게. 엄마는 너한테 고마웠는데. 나는 그렇게 내 이야기를 시로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웠어. 그래? 아우야, 고마워 진짜. 어두운 밤을 비추는 달처럼 누구에게나 가슴속에 잊히지 않는 말은 남아 있습니다. 반짝반짝. 오늘 그 말을 조심스레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동시에 주인공들을 만나봤는데요. 아이디어도 좋고 특히 이 다정한 모자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 단순히 출근길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나눴던 그 대화의 일부분이 시가 되었다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포착들을 잘해서 쓰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사실 저희 두 MC도 네. 좀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동시 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우던 콩나물이라든지 방울토마토 이런 소재들로 동시를 썼었는데요. 이렇게 동시를 쓰려고 소재를 찾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뭔가를 보면은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게 되고 좀 다시 보이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과거를 좀 되짚어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배 아플 때 왜 어머니가 배를 문질러 주시잖아요. 약손이다, 엄마 손은 이제 이럴 때. 그래서 내 배는 나았는데 그럼 엄마가 아플 때는 누가 약손일까? 이제 그런 궁금증에서 저도 한번 짤막한 시를 지어봤는데 한번 좀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약손 안정은. 엄마 아파요. 상처난 무릎에 엄마 손 출동. 엄마 아파요. 상처난 마음에 아가 손 출동. 이라는 짧은 시입니다. 굉장히 짧은데 진짜 마음에 네. 와닿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와닿으셨어요? 그냥 아이들이 아플 때는 엄마가 이렇게 보듬어 주지만 예. 엄마가 아플 때는 누가 보듬어 줄까라고 그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기특했던 것 같고 기특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로 도전을 해가지고 했더라면은 선정작 한 100편 정도에는 좀 들지 않았을까. 그 정도입니까? 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편 안에 분명히 드셨을 테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시를 쓰면서 뭔가 어린 시절의 엄마와 저의 그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동안은 잊고 있었던 그런 어떤 상자 안에 있었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됐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쓴다고 하는 것은 쓰기 전에 나와 쓰는 과정의 나, 쓴 다음의 나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꿔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도 안정원 아나운서가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쓴 동시도 공개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제 개인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담아서 동시를 보내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쓴 동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모여라 동시다발.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시 동시. 동시의 특색은 뭐니 해도 어린이답다는 데 있죠. 그래서 동시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에서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동시를 읽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아직은 분위기가 서먹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자,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볼 동시는 과일을 주제로 쓴 동시.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할까요? 저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좋아해요. 저는 포도. 복숭아랑 메론. 그러면 우리가 사과로 쓴 동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제목 사과. 있잖아, 사과는 대머리래. 복숭아도 딸기도 키위도 머리카락이 있는데 사과만 머리카락 없대. 있잖아, 사과는 뇌토리래. 바나나도 체리도 포도도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사과만 혼자래. 복숭아랑 딸기나 키위는 이렇게 털 같은 게 있는데 얘는 맨질맨질해서 이거 왠지 사과가 짠해지는데요. 사과의 특징을 잘 포착한 경은이의 동시. 실물을 직접 본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아서 진짜로 대머리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정말 빨간 대머리. 빨간 대머리. 그렇지. 빨간 대머리네 정말. 빨간 대머리라니. 사과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졌네요. 콜라 좋아하는 사람? 수줍게 손을 든 태민이. 콜라를 좋아하는 태민이에게 특별히 콜라를 마실 기회를 줬는데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죠. 콜라, 장채민, 그냥 볼 때는 간장, 컵에 따르면 비누 거품, 흔들어 따르면 화산 폭발, 차가운 콜라는 갈증해서, 식은 콜라는 설탕물, 그때그때 달라지는 콜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우리 엄마 얼굴. 어쨌든 콜라를 좋아하는 것처럼 엄마도 좋아하는 거죠, 태민군?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뭘 닮은 것 같아요? 냄비. 왜? 이렇게 물이 끓을 때 엄마가 막 잔소리 하는 거고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날 때는 이렇게 화가 난 거고. 넘치면? 끓어 넘치면 어떡하지? 냄비? 뚜껑이 날라요. 뚜껑이 날라가? 그럴 때 엄마 폭발한 거야? 네, 화전폭발. 맞아. 자, 다음은 가장 막내인 민준이의 동시를 읽어볼 차례인데요. 제목 방학. 방학이란 매력이 있다. 방학 숙제하는 매력, 방학 숙제 다 하고 쉬는 매력. 이 두 가지가 있다. 재밌는 매력이다. 방학 숙제 하기 전에 만화책 사러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방학 끝나기 전 3일에서 2일이었거든요.
아, 만화책 때문에 숙제하는 매력이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방학이 왜 그렇게 좋아요? 학교 안 가고 놀 수 있는 거. 공부 안 하고 게임할 수 있는 거. 쉬다가 술렁술렁 숙제하는 점. 제가 너무 당연한 질문을 했나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태민이의 대답. 심심해. 그럼 학교 가고 싶어. 이번에 함께 읽을 동시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시험에 대한 동시. 머릿속 세포 병사들이여, 연필 장전, 지우개 방패 장착. 오늘도 잘 풀어보자. 내가 시험 문제를 하나씩 훑어볼 때면 세포들이 하나씩 줄을 서며 준비한다. 머릿속 세포 병사들이여, 돌격하라. 시험 문제를 풀다가 시험에 들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딩동댕동 도시락 밤이라도 코카찜. 좀 다르네. 그래, 동네마다 노래가 다르지. 그치? 시험 문제 풀다 모르는 문제 딱 만나면 어때요? 문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요. 시험 본 적 있는데 선생님이 말해줘서 딱 썼어요. 받아쓰기? 네. 1학기 때는 한 40점 그런 거 맞았는데 이제 2학기 때부터 100점 맞아요. 너무 100점 맞으니까 지겨워요. 뭔데? 마지막으로 승주의 동시도 감상해 볼까요? 제목 꿈. 꿈속이다. 앞에 신호등이 있다. 근데 신호등이 깜빡거린다.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한 발짝 건너는데 부앙 끽. 휴 엎드려서 살았다. 또 한 발짝 부앙 끽. 결국 답은 없다. 진짜는 초록불이 가만히 있을 때 손을 내고 건너야 돼. 저는 꿈이나 실제에서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저는 초록불이 깜빡일 때 간 적이 많아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래?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번 떨어졌어요. 진짜? 놀래갖고 이렇게 떨었대요. 엄마가 갑자기 제가 그래갖고 놀랬대요. 또 귀신꿈 같은 건 꾼 적 없어? 괴물 꿈 꿨어요. 그래? 무슨 괴물이었어? 프라이팬 때리는 거. 프라이팬으로 계속 때렸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엉뚱발랄함. 저마다 다른 주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준 유쾌한 우리 새싹 시인들. 우리 다 같이 동시다발로 함께 외쳐볼까요? 내 마음을 터뜨려봐. 동시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 아유, 우리 어린이 친구들 너무 귀엽네요. 그렇죠? 사과를 대머리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민준이가 너무 동시처럼 생겼어요. 아, 귀엽죠. 저는 일단 아이들이 되게 부럽네요. 저는 뭐 한 문장 쓰려고 그러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쳐도 한 문장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또 글 쓰고 읽고 하는 거 보니까 저 친구들은 어떻게 저렇게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말하나. 야, 나도 저렇게 단순한 말을 갖고 싶다. 저렇게 자신 있는 문장을 구사하고 싶다. 이런 부러움이 그냥 한가득이죠. 네, 저도 이렇게 아이를 이제 만나고 키우면서 이게 이제 시로 쓰면 되겠다 이런 경험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 아이가 5살 때 기차 택시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택시 기사를 하고 제가 손님을 했는데 얘가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래서 제가 충주댐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얘가 10,000원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이랬더니 얘가 정색을 하더니 안 돼요. 이러면서 칼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1, 2초 동안 이게 무슨 얘기인가. 네, 그러니까 5살 아이는 이제 깎는다는 걸 머리를 깎다, 과일을 깎다, 연필을 깎다 이제 이 정도를 아는 건데 그래서 얘는 너무 자연스럽게 반응을 했는데 어른 입장에서 이게 너무나 낯선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시를 일깨워주는 그런 경험을 좀 자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동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또 경험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이번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기회의 장이 된 것 같아서 또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동시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동시를 저희가 제안해 드렸는데요. 보내주신 동시를 읽다 보니까 글쎄 그 주인공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네, 그래서요. 제가 직접 동시를 지은 주인공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하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수란이라는 내 친구가 있다. 수란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준다. 내가 놀이에서 계속 이겨도 수란이는 삐지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하는 동시는요, 9살 박건영 군이 쓴 동시인데요. 이 동시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에 도착한 수많은 동시 중에 친구를 소재로 한 동시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영이가 쓴 이 친구, 수란이는 과연 누굴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건영이네 집으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 건영이구나. 건영이 귀여워요. 건영아, 수란이는 대체 누구예요? 궁금하시죠? 수란이는 저희 할머니예요. 수란이가 바로 할머니셨군요. 수란이라는 내 친구가 있다. 수란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들어준다. 내가 놀이에서 계속 이겨도 수란이는 삐지지 않는다. 수란이는 키가 커서 침덕질할 때 이기기 쉽다. 내가 받아쓰기 공부할 때 수란이도 같이 한글 공부를 한다. 나보다 65살 많은 할머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다. 내 친구가 참 예쁘다.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건영이가 할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할머니 수란 사랑해요. 박건영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에서 동시를 보내준 응모자를 만나러 갔는데요. 동시의 배경이 된 곳으로 함께 가봤습니다. 목욕탕이네요. 네, 어릴 적 목욕탕 하면 묵은 때를 벗겨내던 그 엄마의 매운 손맛 다들 기억나시죠? 담비 씨에게는 또 하나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답니다. 제가 수많은 인터뷰를 해봤지만 이렇게 목욕탕 앞에서 해보긴 또 처음입니다. 이곳이 바로 직접 그 동시의 배경으로 삼으셨던 그곳 맞죠? 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다녔던 목욕탕이기도 하고요. 가족들하고 매주 주말마다 항상 왔었던 기억이 나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배경으로 삼으셨던 그 동시 직접 한번 느낌 살려서 읽어보실까요? 네. 곱슬머리, 서단비. 엄마랑 나랑 내 동생 한우리랑 목욕탕에 갔다. 한우리가 머리에 물을 뿌리니까 샤르랑 샤르랑 거리고 내 머리에 물을 뿌리니까 꼬스랑 꼬스랑 거렸다. 꼬스랑 꼬스랑 곱슬머리, 샤르랑 샤르랑 생머리. 꼬스랑 꼬스랑 곱슬머리 때문에 내 얼굴이 못생겨서 눈물이 났다. 내 동생이 볼까봐 얼른 샤워기로 얼굴을 씻었다. 네. 제가 이 시를 보고요. 저도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사실 곱슬머리거든요. 네. 내 동생이 생머리였고요.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동생처럼 머릿결이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또 뭐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게. 그쵸. 어릴 때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 머리가 파마한 게 아닌데도 자고 일어나면 파마라 한 것처럼 의심할 만큼 엄청 곱슬거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특히 어릴 때 별명이 그래서 배추머리 인형이었거든요. 맞아요. 담비 씨, 어른이 되어 동시로 어릴 적 나를 다시 만난 기분 어땠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5살, 6살 이때의 담비를 제가 30이 돼서 다시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단순히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의 나의 뭐 어떤 작은 상처 아니면 외로움 이런 것까지 달래주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 되게 뿌듯하고 괜히 뭉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단짝이었죠. 우리 건영이와 할머니 너무 인상 깊지 않으셨어요? 아우, 전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저 권영이처럼 저는 이제 할아버지하고 저런 우정을 나눴던 기억이 있어서 네.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네요. 말하자면 이제 할머니와 손자의 그런 우정 같은 거는 어떠한 조건 같은 게 없잖아요. 또 배신도 없고. 그래서 어떤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우정을 쌓아가는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권영이가 커서 그런 어떤 인간관계를 많이 할 텐데 그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저 할머니와의 우정이 그런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정말 그러네요. 네. 우리 담비 씨는요, 또 이번에 동시를 직접 쓰면서 어렸을 때 곱슬머리 때문에 속상했던 그 마음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동시에는 이런 힘이 있나 봐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적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렇지만 어른들은 다 들어주지 않죠. 그러면 그때 하지 못한 일들은 접히는 시간으로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어른이 되면 힘이 생기고 그렇게 접혀있던 시간을 다시 펴볼 수 있는 상태가 되죠. 네. 이제 동시를 쓰는 것은 그 시간과 만나는 때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그때 접어둔 하지 못한 그리고 짓눌러둔 이제 그 아이를 만나서 다시 지금으로 불러오는 옛날을 치료하면서 지금의 나와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한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시가 가진 치유의 힘이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 상처받았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동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계미 작가님께서는 혹시 동시를 쓰시면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엄마가 투병 기간이 되게 길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되게 소심하고 좀 어둡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옛날에 저를 다시 데려와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글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미처 아픈지도 몰랐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아파하고 또 이제 치유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아마 시초가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아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치유가 되려면. 예, 저 이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런 경험이었고 최근에 이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동시 낭독 같은 걸 해보면 낭독회를 하면 꼭 우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저분이 무엇을 만났구나. 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프로젝트에도 그런 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동시로 이 상처받았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치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서는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쓴 소재가 바로 엄마였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 성윤이도 엄마에 대해서 동시를 썼습니다. 제가 살짝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마법사, 전성윤. 수리수리 마수리, 우리 엄마는 마법사. 왜냐고 우리 엄마의 품에 안기면 기분이 바뀌거든. 네, 이런 시인데 저도 가끔 고향집에 가서 엄마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거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무장해제가 되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뭐 걱정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같은 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직접 작가님이 또 읽어주실 시가 있으시다고요? 네. 엄마를 소재로 쓴 시인데요. 청주에 사시는 유연주 씨께서 보내주신 작품이에요. 거짓말, 유연주. 여보세요? 엄마, 저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막차라 그런지 아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요. 지금 야시장이 열려서 거리가 밝고 사람도 많아요. 다들 주무시는지 어둡고 으스스해요. 친구들도 엄마한테 연락하느라 전화 가능해요. 엄마랑 전화 통화 계속 하고 싶어요. 이제 학교 거의 도착했어요. 엄마도 이제 편히 주무세요.
저도 이곳에서 잘 살아볼게요. 안녕. 마지막 그 문장이 마음을 좀 울리는 것 네. 같아요. 류현주님 어머님은요, 암투병을 하시다가 지난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타지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에 오고 또 다시 막차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때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서 혹시라도 막차를 탄다 그러면 엄마가 못하게 할까봐 작은 거짓말을 좀 했었다고 합니다. 시를 보면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이 실제로 그때 엄마에게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속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어머니에게 응석 부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좀 그립기도 하고 그 아쉬운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 이 사연을 모르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 모르고 읽었을 때도 감동이 있었거든요. 네. 그 괄호 속에 둔 말을 그 괄호 속에 둔 말과 같이 이 아이는 살아가야 되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짠하기도 하고요. 또 이 청년이 더 힘을 내서 더 꿋꿋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구나. 이런 응원의 마음도 네. 좀 보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세 분의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번 공모전에서 대상 그리고 우수작 2편에 선정된 주인공들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민호 군부터. 세종시 가득초등학교에서 온 강누입니다. 강민호 군. 어릴 때 제 모습 보는 것 같네요. 네.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우리 어머님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청주시 용암동에서 온 권명순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너무 고우신데요. 그러니까요. 고맙습니다. 소녀 같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도 소개해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승창에 살고 있고요. 강진에서 청남중학교 다니는 3학년 김영서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지금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이 함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동시다발이 그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동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어린이라고 하는 점에서 나이가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제작진과 통화를 할 때 예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들을 하셨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다들 겸손하세요. 저도 예상은 못했어요. 우리 민호 군은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과연 이분들의 동시는 어떨지 어떻게 썼을지 또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만나봐야겠죠. 네, 자 여러분의 동시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만나볼까요? 우리 민호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누리컵 강민호. 영어학원 선생님이 얼음 띄운 음료수를 줬다. 누리컵 무늬가 울룩볼록하다. 색깔이 없는 줄 알았는데 흰 종이에 대니 파란색이다. 다른 데 가서도 저 컵을 보면 영어학원 선생님이 생각날 거다. 이 시를 만약에 영어 선생님이 직접 보셨다면 아유 우리 민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뭉클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민호 군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이 시가 동시가 진짜 동시 같은 느낌이 동시죠? 그렇죠, 동시죠. 그러니까. 아이가 쓴 동시 어떻게 보셨어요? 학원 선생님이 유리컵에 음료수를 주는데 얼음을 안 띄워줬으면 좀 마음이 덜했을 텐데 얼음을 동동 띄워줬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받아든 아이 마음이 이렇게 그 선생님 마음을 만져보듯이 유리컵을 만져보잖아요. 또 색깔을 종이에 비춰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되게 얼마나 아이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다른 장소에서도 선생님이 생각날 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편하면서도 잘 쓴 것 같습니다. 우리 민호가 생각하고 쓴 그 시의 동시의 내용을 선생님이 잘 이해하신 거예요? 네. 아니, 우리 민호가 얼음 띄워진 음료수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선생님이 주신 그 유리잔에 담긴 그 음료수를 시로 쓰고 싶었어요?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선생님이 주는 거니까 일상에서 내 마음을 건드린 뭐 하나가 톡 왔을 때 우리가 그걸 시로 쓴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뭐 아주 특별한 순간이거나 뭐 어떤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일상의 순간 포착을 아주 잘해서 동시로 쓴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어머님의 시로도 네.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권명순 어머님. 칼국수 권명순 말랑말랑 보들보들 고운 덩어리 홍두깨로 밀어서 둥근 달이 되었네. 한 번 두 번 접어서 반달이 되었네. 똑딱똑딱 소리에 초승달이 되었네. 보글보글 끓였더니 맛있는 칼국수. 지금 여기저기에서 막 그 칼국수 냄새가 막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마치 이 스튜디오 문을 열고 나가면은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칼국수를 끓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네,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마치 우리 식구들이 그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녀애들하고 같이 칼국수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놨는데, 그리고 이제 한 몇 시간 지내고 놨는데 전에도 해봤을 때 그 뭐 보들보들 그냥 이런 거를 못 느꼈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거 이제 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촉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어릴 때 엄마 칼국수 많이 해주셨어요. 식구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아궁이에 이렇게 불 뗐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옆에 앉아 있어요. 왜냐면요, 다 자르고 이렇게 다 칼로 자르고 이렇게 국수 꼬리를 남겨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궁이에다 이렇게 얹혀 놓으면요, 불을 이렇게 꺼내. 그게 지금 공갈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네. 그런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시 읽을 때도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밀가루 반죽을 하셔가지고 칼국수를 정말 많이 하셨고 네. 저도 그 곁에서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봤던 어린 시절의 그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읽으면서 바로 어머니가 떠올랐고 그 이제 보름달, 반달, 초승달 이렇게 가는 것이며 홍두깨며 그다음에 이제 안반 위에 그 모습 이런 게 떠올랐고 시에는 안 나왔지만 이제 국수꼬리도 있었는데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에 국수꼬리 말씀까지 해주시니까 시가 말씀으로 이렇게 더 완성된 느낌? 네, 진짜 맞아요. 아궁이 앞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또 이렇게 칼국수를 끓이는 동안에 그 따뜻한 온기와 냄새도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참 편안하게 읽히면서도 오래 읽힌다. 그 냄새가 이렇게 다 낭독하시고 한참 후에까지 냄새가 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동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가게 되면은 우리 권명순 어머님이 또 맞아요. 생각날 것 같고 이 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어머님의 요 칼국수와 관련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어머님이 어렸을 때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칼국수의 풍경,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할머니가 되셨을 때 가족하고 이 칼국수를 먹는 풍경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하나로. 그래서 야, 칼국수로 정말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시가 탄생을 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였고요. 오늘요, 아쉽게도 최우수작에 선정되신 인천의 구혜은님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소금쟁이 화난다. 네. 우리 효선 씨가 대신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참석은 제가요? 못하셨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잘 읽어드려야겠네요. 소금쟁이 화난다. 구혜은. 소금쟁이 화난다. 잠수가 안 된다. 밑에서 물방개가 놀려도 잡을 수 없다. 야, 생각지 못했는데. 저는 이 동시를 딱 읽어보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가 만약에 소금쟁이를 발견하게 되면은 잠수를 한번 시켜줘야 되나? 손으로 물방개에게 눌러서요? 복수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금쟁이 하면은 물 위에서만 막 다니는 소금쟁이를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시를 쓰신 분은 그 소금쟁이를 물 밑에 세계와도 연관을 짓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선했어요. 제 시집에 들어가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많이 탐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에서 어울릴 거예요. 지금 서로 탐내시는 건가요? 자, 그럼 우리 영서도 한번 직접 지은 시 동시에 읽어줄까요? 가긴 갔지 김영서. 사실 나는 가지 않았어. 사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 나를 부르지 않고 출석번호 3번을 부를 때, 나를 부르지 않고 3학년 1반 반장을 부를 때, 나를 부르지 않고 학생을 부를 때, 내가 그냥 여학생 중에 한 명이었을 때, 내가 머릿수로만 존재할 때, 나는 갈 수가 없었지. 나를 그렇게 부른 사람 누구도 나를 만나지 못했어. 지금 우리 영서 학생이 중3이죠? 네네. 중3의 생각이 이럴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중학교 3학년이면 현재 이제 한 16살. 네. 저보다 한 20살은 어리지만 생각은 저보다 20년은 더 깊은 것 같네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그렇게 번호로 부르면 나는 그 부름에 답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답을 하지 않는다. 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중3이니까 그래도 꽤 학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그냥 저 번호가 뭔가 소속감을 주니까 어느 정도 그 소속감하고 같이 찾아온 뭔가 이상한 설명하지 못하는 감정이 뭘까 이러고 이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 지내다가 이번에 시를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제 안에 얹혀있던 거를 꺼내보고 싶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런 내가 학교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에 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시를 쓸 때는 한 5분에 이렇게 따로따로 썼는데 5분 만에요? 네. 근데 이 시를 사실 한 9년 학교를 다닌 기간 동안 써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었군요. 지금 이제 중3이잖아요. 네. 어떻게 생긴 아이일까, 학생일까 몹시 궁금했거든요. 네. 그때 대상으로 뽑고 나서. 그런데 오늘 보고 이런 시를 쓸만한 아이구나. 9년의 기다림을 거친 친구라면. 안 갔어가 아니거든요. 예. 갔어도 아니고 가긴 갔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여기서 특별한 어떤 시적인 표현은 크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시를 쓴 학생의 어떤 심지라고나 할까요? 바람에 불려서 이리저리 날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꽉 잡고 살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람? 이런 게 느껴지고요. 좀 전에 쓰기는 5분 만에 썼지만 사실은 9년이라고 하는 학교 생활 동안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 쓴 시간은 짧지만 9년 동안 나는 이 시를 써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걸 되게 중요한 자기 인생의 문제로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그런 문제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믿음이 가는. 김계미 시인님은 어떻게 이 시를 좀 느끼셨어요? 이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하기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특히 이 점이 궁금했어요. 가긴 갔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가고 싶은 나와 간 나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면 영서 학생이 정말로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은 남들이 바라보는 모습 말고 자기 자신이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 좀 물어도 되나요? 네, 네, 좋아요. 선생님들이 보통 저를 많이 부르죠. 그래서 반장 일할 때도 부르고 무슨 일 할 때도 부르고 선생님들이 부를 때 저는 좀 단정하고 가끔 밝고 이런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되게 개구진 면도 엄청 많고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면은 그거를
친구들하고 나누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루 종일 거의 할 때도 있어서 어두운 면도 좋아해 줬으면 그리고 그냥 그 분들이 원하는 반장이 아니라 사람을 원한다면은 좀 더 그 번호 말고 반장을 부르지 말고 영서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굉장히 자기 확신이 있는 그 모습이 참 좋네요. 네. 보통은 그 어두운 그런 내면을 좀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나다. 밝은 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에서 다 컸어요. 다 컸어요. 야, 이렇게 직접 여기 나와 계신 우리 동시 작가님이라고 해도 되겠어요. 예. 여기 또 동시를 쓰면서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이런 동시를 좀 나누고자 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시를 쓸 때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 어린이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천에 나가서 사진을 하나 제가 사진도 찍고 참새도 찍고 이렇게 찍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가지고 와서 생각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애들 입장에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애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엄청 좋았어요. 우리 영서는 이 동시를 직접 쓰면서 어떤 마음들을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그럴 때는 서로를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그 예쁜 이름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진정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네, 진심을 나눈다는 말 참 좋은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한 시인님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이제 민호한테 민호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무엇을 바라보고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민우는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지내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떨 때는 가끔은 이렇게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민호가 앞으로도 이제 시를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랑도 막 사이좋게 뛰어놀고 그런 어린이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민욱은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계미 시인님은 어떠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일단 작품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랑한다는 말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우리 이한 시인의 소감도 저희 좀 들어볼게요. 시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시를 쓴 분들이 서로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그 시가 바로 저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직접 확인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했고 다정했고 국수가 먹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최근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좀 따뜻해졌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로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자리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동시 나도 한번 써볼까 망설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 내 아내의 이야기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 안의 나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네, 마음속에 묻어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살펴보고 함께 나눌 용기를 여러분도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동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을 터뜨릴 창구를 꼭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 갖길 바라봅니다. 네, CJB 창사 22주년 특집 내 마음을 터뜨려봐 동시 프로젝트 동시다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